네, 이관우 건국대 상어교양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대통령의 경로에 대해서 다뤄본다고. 네. 경로. 가끔씩 듣는 단어죠.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런 보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경로. 대통령이 경로한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오늘 진행자께서 경로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요? 아침에 좀 분통 터지는 뉴스가 많아가지고 네. 근데 이게 사전적인 의미는 이제 대단히 분하고 노여워서 이제 북받쳐 오른다 이제 이런 뜻인데 네. 보통은 이런 이제 격렬한 분노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울분이죠. 억울한 이런 경우에 이제 경로를 많이 하는데 분노라고죠. 분노. 네, 그렇죠. 공분. 네. 근데 이제 대통령 같은 이제 고위직이죠. 예, 그런 같은 경우에는 억울하다기보다는 억울할 일이 별로 있겠습니까? 근데 마음에 안 든다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네. 그다음에 이제 내가 뜻한 것과 또 아니면 내 의중을 잘 모르고 그것과 다른 종류의 일을 했다. 네.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경로를 한 것이니까 일반인들의 경로하고는 조금 종류가 다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사례가 이른바 VIP 경로설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 이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말 그대로 이제 내 뜻과 좀 반대되는 일들이 벌어졌다. 아니면 내 네. 스타일을 모르고 했다. 나한테 좀 그런 거는 좀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예. 왜 그렇게 이제 반대로 했느냐. 이제 지금 이 경로의 내용이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만은 병사 표현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개 병사가 이렇게 사망한 일을 가지고 지휘관까지 수사하면 되겠느냐, 책임을 물으면 되겠느냐 이런 경로가 있었다라고 이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말 그대로 내 스타일을 잘 모르고 그 뜻과 반대로 했다. 이제 그래서 화가 났다. 이제 이런 뜻으로 지금 읽히고 있는 거죠. 근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대통령도 사람인데 화날 때 있는 거 아니냐 당연히. 그다음에 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 입장에서 지금 어떤 자신의 국정 철학과 맞지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출하는 게 뭐가 문제냐.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사람이니까 네. 화를 낼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으로서의 화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예를 들면 공식적인 지휘 계통에서 예를 들면 또 이렇게 명령 계통에서 그것이 중요한 어떤 업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고 또 그것이 이제 영향력을 이제 미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이게 공식적인 절차와 방식이 있는 건데 그것 대신에 윗사람의 눈치를 봐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이걸 이제 우리가 그래 그렇게 하면 좀 불편하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그 자체로 이것이 굉장히 반민주적인 거죠. 그 제도와 절차 자체가 있는데. 반민주입니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좀 우리 사회에서 대통령이 경로한다든지 좀 윗사람이 경로하고 화를 냈다든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마치 가십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다더라. 그게 사실이냐 어떠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따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좀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민주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주적 행정이라는 것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민주적 행정이라는 것이 있죠. 원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예. 통치자 한 개인의 자의적인 통치를 최대한 제한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제도예요. 그렇죠. 인치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여기는 말 그대로 법과 제도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들이 이제 합의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을 예를 들면 무시하고 예를 들면 어떤 권력을 위임받은 거잖아요. 위임받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그때 기분에 맞춰서 혹은 아니면은 최소한 적어도 자의적이라고 하면은 자기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제 차분하게 해야 되는 건데 그것조차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근데 정당한 경로도 있을 수는 있잖아요. 정당한 경로 있을 수 있죠. 저는 대통령의 경우에 정당한 경로라고 하면 예를 들면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든지 네. 아니면 우리 국민이 이제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 일반 시민들의 어떤 권리가 훼손되었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럼 심대하게 법을 위반했다든지 네. 그런 경우에는 대통령이 예를 들면 하급자에게 이제 장관이라든지 그런 공무원들이라든지 공직자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고 화를 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이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공식적인 어떤 행정의 체계에서 또 아니면 정치의 내용에서 저는 발현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화가 났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무리 그것이 정당한 분노라고 하더라도 네.
그것이 그렇게 흥분된 상태에서 내리는 명령이라든지 지시가 그렇게 합리적일 가능성이 생각보다 낮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일이 지나가고 나서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치 그것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경노한 상태에서 내리는 지시가 굉장히 정당한 것처럼 되는 것은 그건 민주적이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 일들을 다 처리하는 절차와 방법들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이전 대통령들이 모두 한결같이 성인군자여서 경로를 안 했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라고 하는 점이 오히려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 경로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해결돼야 된다라고 하면 그건 민주국가가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통령이 경로해서 이렇다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경로를 하든지 말든지 그 원래대로 만약에 일이 잘못됐으면 매뉴얼대로 안 됐으면 그 부분을 시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대통령이 경로한 것과 상관없이 절차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하다못해 이제 이게 또 그 대통령이 지금 내리는 지시들은 국가의 사무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면 경로에 화를 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는 저는 전달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봐요. 저는 그것이 민주국가에서의 행정이나 통치라고 봅니다. 오히려 보도를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만약에 그것이 이제 그런 지시의 내용에 대통령의 경로가 포함됐다라고 하면 그건 민주적인 게 아니고 봉건적이고 왕조적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권위주의적 문화죠. 그것은 어떻게 통치자 개인의 기분이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인 지시에 포함될 수 있겠어요. 저는 그거는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불감증이 생긴 것 같아요. 그나마 진노하셨다라는 표현이 안 나오는 걸 단어로 알아야 되는 건가요? 조금 저는 조금 전 우리 사회 지금 그 경고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벌어지고 있고 사실은 물론 대통령의 경로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최근 한 10여 년 정도 사이에 보면은 그 우리가 팬덤 정치라든지 또 포퓰리즘이 좀 이렇게 강해지면 그런 성향이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강해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팬덤 정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팬들이 어떤 한 사람의 아이돌에게 굉장히 집중하고 그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그 사람의 기분에 굉장히 집중하는 또 이제 한 사람의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나 대중적으로는 소비될 수 있다고 보고 또 하나 문화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정치에서도 좀 과도해져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성격이 어떻다더라, 호방하다더라, 아니면 착하다더라, 이런 것들이 지금 무슨 민주주의 어떤 기준이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위험한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그 교수님이 그 문제를 지적하는 데는 아마 이런 게 있는 거겠죠. 결국은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대통령에 대한 직언이 막혀버린다. 그 다음에 보고가 이루어지고 하는 과정에서도 결국은 대통령 심기에 맞추게 된다. 그렇죠. 이러다 보면 행정이 왜곡돼 버린다. 이 점 때문에 지금 왜곡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행정이 일을 안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이제 그 어떤 일들을 쭉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꾸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일을 했을 때 또 나중에 왜 그렇게 했어라고 얘기하면 불안하니까 공직사회가 주눅이 들게 돼요. 시키는 일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시키는 일만 하고 안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눈치 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굉장히 먼저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걱정되는 게 대통령이 경로를 자주 하면 적극 행정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지난 한 10여 년 이상 그 우리나라 정부가 진보 보수를 떠나서 적극 행정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 왔거든요. 국민들의 어떤 어려운 부분들을 공직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좀 해결해 줘야 되고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좀 이렇게 좀 뒤로 물러서고 보수적인 부분, 복지부동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저는 이 정부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적극 행정이란 말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스포츠에서 이제 카리스마형 지도자냐 소통형 지도자냐 이런 겁니까? 그런 차이도 좀 있겠는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그런 단순히 어떤 성격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제왕적 대통령이란 말을 많이 했잖아요. 지난 오랫동안 민주화 이후에도 민주화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권한이라든지 권력 행사가 너무 제왕적이다. 이 부분을 좀 타파해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최근에는 그 얘기가 오히려 사라져버린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의 경로가 무슨 화두가 되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을 좀 지금은 좀 넘어서서 기분까지 맞춰야 되니까 문제가 있죠. 좀 빠져가지고 우리 언론의 보도로 보면 대통령이 영린을 건드렸다.
네. 말하는 식의 어떤 봉건적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그렇죠. 언론 보도에서 네. 이런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라고 보는데 예. 지금 민주화되고 나서 사실은 민주화 초기에는 오히려 그런 표현들이 상당히 적었어요. 네, 오히려. 오히려 적었죠. 예. 네, 오히려 적었고 그런 표현들은 말 그대로 군사독재 시절의 용어들이라는 거예요. 네. 훨씬 봉건적이고 그다음에 뭐 왕조 시절의 얘기고 쉽게 말하면 군사독재 각하 시절의 시절의 그 얘기. 각하 시절의 얘기죠. 각하와 총재 시절의 이제 그런 용어들이잖아요. 네. 뭐 심기 경호를 한다. 뭐 이런 표현들도 있었고 말 그대로 그 심 중에 누가 있느냐. 뭐 이제 무슨 심 이렇게 이제 요즘엔 말 그대로 그런 표현을 자주 하잖아요. 네, 심중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죠. 예. 예. 뭐 윤심, 명심, 낙점이라는 표현도 많이 네 쓰고. 그런 표현을 쓰고요. 그런 표현들은 다들 예를 들면 왕조 시대 때 쓰던 그 용어들이죠. 예. 그리고 독재 시대에 이제 그게 넘어왔던 건데 한동안 우리가 민주화 과정에서 이후에는 그런 용어들을 좀 조심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다시 어떤 포퓰리즘이나 이런 경향이 강해지면서 근데 뭐 팬덤 정치나 포퓰리즘이 뭐 민주주의의 어떤 한 부분이니까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권위주의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권위에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되면 그것을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요? 네, 그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 문제 잠깐만 미루고 그래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주 경로를 하셔가지고 발생하는 문제점 아까 이제 최성병 사건 잠깐 언급해 주는데 다른 사례가 있나요? 뭐 지금 이 정부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대통령의 경로에서 발단이 됐는데 예. 뭐 당장 이제 정부 집권하고 나서 이준석 이제 여당의 대표도 여당 대표에 대해서 경로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당 대표가 쫓겨났고 내부 총질에 대한 경로. 네 그리고 예. 이제 그 어떤 정부와 이제 어떤 그 시민사회 간에 또 노동계 간의 최초의 이제 갈등이었던 화물연대 파업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이제 뭐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화를 내 가지고 그리고 그 부분은 이제 강경 진압이 됐고 또 다시 여당의 김기현 대표 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건들에 두고 어떤 사안들이 이제 최상병 사건이 이제 가장 결정적인데 어떤 중요한 사안들이 생길 때마다 결과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가 내려졌느냐보다는 대통령의 기분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다더라 이게 이제 사실은 결과를 거의 결정지었죠. 네. 하나의 스타일로 봐줄 수는 없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네, 이건 스타일이 아니라 경로하시는 거는 개인적인 일이에요.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네. 그것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표출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자꾸 표출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 비민주적이라는 얘기고 이 정부나 여당에서 만약에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 조직 자체의 문화가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그 경로에 대처하는 여당의 자세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당 같은 경우에 지금 눈치 보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어떠한 당내 사안에 대해서 경로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를 이렇게 가십처럼 다룰 문제가 아니고 이건 당무 개입이라는 거죠. 당무 개입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했느냐, 어떻게 전달되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경로는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논리가 전달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좀 불만이 있다.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반대한다라고 하면 왜 반대하느냐 논리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냥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논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논리적으로 따져봐 가지고 그게 말이 된다 안 된다를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전달되지 않고 화를 냈대. 그럼 안 되겠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이거 스타일로 봐줄 수 없느냐라고 한번 질문 드린 데는 그러니까 만사 불회튼튼이라고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화법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공개가 돼서 그러니까 대중 앞에 드러난 게 대선 과정에서 TV 토론 이런 과정 아닙니까? 네. 거기에서 보면은 그 특유의 화법이 있어요. 그걸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본인은 네. 그러니까 그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뭐 왜 저렇게 그러니까 속칭 뭐 틱틱대면서 이야기한다든지 네. 내지 그러니까 왜 언성을 높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본인은 그게 그러니까 자신이 그냥 의사 표현하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살다 보면 그런 경우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좀 너무 전달되는 과정에서 VIP께서 경로하셨다라고 잘못 전달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 어쩌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그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실제로 대통령이 경로했다라고 하는 거 사실은 경로라고 하는 건 개인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기가 어려운 것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눈치를 보다가 경로한 것 같은 거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조심하자. 아니면은 그 뭐 의중을 좀 알아보자. 반대로 된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인데 네. 사실은 저는 그 뭐 저도 약간은 사실은 그 대선 후보 과정에서 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정치인들과는 다른 쉽게 총투의 하면 원성이 그러니까 네. 자주 쉽게 올라가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예.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했던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그런 영상들을 보면은 거의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쉽게 하면 저도 그래서 질문을 한번 예. 확인차 드리는 게 예. 이게 경로가 아니라 말투일 가능성은 없느냐 이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경로의 일상화? 오히려 그렇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검사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예. 예를 들면 사건을 늘상 수사를 하고 또 게다가 형사 사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그 죄인을 다루는 거, 피의자를 다루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투가 그렇게 공손할 수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보통 예, 예. 보니까 기자들에게 설명할 때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과거에 검사 시절에도 설명을 하시다고 이렇게 차근차근 이제 그 좀 우리말로 좀 조곤조곤하게 얘기한다기보다는 특히 이제 이렇게 그 손을 많이 사용하시고 고개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흔들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제 그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가만 보면은 항상 화가 나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제 말씀은 뭐냐면 그게 그렇게 항상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정치인이 됐기 때문에 또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그 어떤 설령 문화 그게 자체가 본인의 네. 말투고 스타일이라 하더라도 네, 대통령이라는 지위의 엄중함을 의식을 하면 그러면 안 된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경로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서 2020년 이전에는 언론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화를 냈다. 대통령이 노했다 이런 표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2020년 이전에는 경로라는 단어 자체는 별로 등장하지 않거든요.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2020년에 갑자기 급증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사회에서 쓰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가 이렇게 레이지라고 그래서 경로라는 책을 써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통치가 경로의 통치였다는 거죠. 근데 그 책이 나오면서 우리 사회에서 경로라는 단어를 좀 많이 사용하게 됐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지금 그래서 최근에도 그 단어를 쓰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밥 무드워드라고 하는 기자가 그 경로라는 그 책을 이제 썼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격을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그렇게 자주 그러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 화를 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이 그 정부의 통치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했다. 뭐 100억건 하는 거죠. 너 나가 뭐 이러고 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은 트럼프의 하루는 경로로 점철되어 있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성격의 문제는 아닌 것이죠. 국가적으로 보면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좀 돌아가면 여당은 계속 눈치 보기밖에 못 하고 있다. 그런 게 지금 어찌 사실이죠. 본다면 이제 네. 민심의 전달에 가교를 역할을 여당이 해야 되는데 그래 막혀버렸다. 여당의 역할이 정말 이런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데 네. 여당이 말 그대로 국민의 눈치를 볼 것인지 대통령의 눈치를 볼 것인지 사실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의 어떤 척도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은 자주 화를 내지는 않아요. 한 번 화를 내면 굉장히 크게 내지만 자주 화를 내지는 않는데 자주 화를 내는 쪽에 이제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뭐 바로 앞전 그 가사도우미 때도 눈치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이슈에서도 눈치껏. 네. 눈치라고 하는 말은 비민주적입니다. 네,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민주적이라면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 의견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쨌든 경로라고 하는 표현들이나 눈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연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지금 굉장히 권위주의적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뭔가 좀 심각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저는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대통령이 경로했대. 그러면 왜 어떻게 이렇게 질문이 가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경로를 대하는 야당의 자세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대통령의 경로에 대해서 저는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사실이 예를 들면은 어떤 정책이라든지 정치적 사안에 대한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모티브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비판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경로 자체가 비민주적이라는 것도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다못해 경로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알려지면 안 된다라는 것 또 이제 이것이 검찰 문화고 또 이제 보수적인 어떤 권위주의적 문화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총체적으로 좀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너무 미시적인 부분 실제로 경로했냐 안 했냐 그다음에 그 경로가 어떻게 전달되었느냐 이제 이쪽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은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어쨌든 뭐 경로의 어떤 대표적 사례인 VIP 경로 사례 그 최성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지금 계속 특검법을 발의를 하고 있는 게 하나의 어떤 그 본보기로서 대표 사례로서 야당이 지금 그 대처에 들어간 방식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이제 사실 규명을 하기 위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요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것 이외에 저는 정치 문화적인 부분. 그다음에 대통령의 어떤 통치 어떤 방식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야당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권위주의적 문화가 팬덤 정치나 포퓰리즘에 의해서 이제 지금 많이 나오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말 그대로 이제 이것은 어느 정부가 등장하더라도 지금 말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서 뭐 비판한다 이게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가 예를 들면 민주적이지 않다. 그리고 그런 민주적이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정책들이 좀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부분들이 많다. 이런 부분을 비판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우리 지금 공직사회가 이렇게 주눅 들어 있고 눈치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인지 저는 이런 대안들도 좀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사회 분위기는 좀 많이 그러니까 전해지고 많이 얼어붙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지금 사실 윤석열 정부의 통치는 예를 들면은 행정 관료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러고 나서 검사들이 뒤에서 감시하는 체제인 것 같거든요. 제가 그렇게 규정하세요? 저는 이제 보통 윤석열 검찰 정부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내용이 뭐냐라고 이제 좀 들여다보면 제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행시 본 사람들이 앞에서 행정하고 사시 본 사람들이 뒤에서 감시하면 나라가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국민의 눈치를 살피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경로라고 하는 것의 어떤 그 이게 문제점이 되는 것이 경로 이후에 그럼 뭐가 오느냐 바로 징벌이 따라온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경로가 발동되는 순간에 소통은 막혀버리는 것이고 소통이 막혀버리면 대화는 성립이 안 되는 것이고 타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오히려 경로의 대상에 대한 징벌 그렇죠. 권력이 동원되어 버리는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전달될 필요가 별로 없는 것이 예를 들면 그 부분이 예를 들면 뭐 법을 위반했다든지 아니면 민심에 크게 위반했다든지 하면 대통령의 경로가 굳이 거기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절차들을 처리를 하면 되는데 경로했다는 게 좀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 부분이 좀 애매모호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 절차대로 했는데 경로에서 반대로 해야 되니까 굳이 그 말을 쓰는 것 아니겠어요? 혹시 한때 세계 정치에서 스트롱맨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한 적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좀 이런 걸 좀 의식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거를 의식했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는 굉장히 비민주적인 조직이잖아요. 굉장히 상명하복이 강하고 그리고 이제 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제 또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집단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조직 문화 속에서 나온 이제 분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사회나 공직사회나 통치 스타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요거는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검찰의 이제 그 문화도 사실은 그런 건데 수사라고 하는 게 딱 정해진 룰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범주가 있는데 그럼 나중에 위에서 경로하면 어떻게 결과가 되느냐? 인사예요. 공직사회가 불안해하는 건 그거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법 제도 절차 안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만큼 했는데 마음에 들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징계가 뭘로 오느냐? 인사로 오는 거죠. 그렇죠. 인사에서
자기가 보기에는 분명히 눈치를 안 봐가지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따져 물을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눈치를 보고 경직되는 거죠.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러니까 그 검사의 고유한 업무이자 속성은 선악을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악을 징치하는 게 검사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에 분노하지 않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나는 악에 분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경로는 정당하다. 네. 정의감에 발라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저는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네, 있다고 보는데 음. 그 부분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일방적 그 부분이 악의 규정이니까. 예. 그- 다름일 수가 있는 건데 민주주의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게 그게 민주주의의 쉽게 말하면 정신이죠. 이제 다름일 수 있는데 틀림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렇죠. 나는 이게 악이라고 생각했는데 국회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죠.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럼 이런 어떤 그 모습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는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저희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왜 이렇게 권위주의적인 문화에 대해서 좀 관대해졌을까, 좀 이렇게 문제의식을 좀 느끼지 못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마치 지금의 이런 정치를 무슨 게임을 보듯이 네 무슨 뭐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실제 정치가 아니라 뭐 우리 편 이겨라 이제 하는 뭐 이제 그런 종류의 경기를 보듯이 이렇게 지금 하는 그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갖고 이게 지금 권위주의적인 문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판가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호감도 거부 60%를 상회하는 게 계속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 거기에는 지금 국민들의 상당히 비판적 정서가 담겨 있는 것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네, 거 아닌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이관우 건국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